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RWD입니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차가 전기차 시대를 연 선구자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시승을 통해서 장점은 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아쉬움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RWD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입니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유튜브 뮤직이 되고 다양한 아케이드 게임이 되고 토이박스, 영화관, 줌 미팅,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 아이콘을 이렇게 돌려보면 고성능 칩셋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이렇게 돌려봤을 때 아주 부드럽게 작동되는 거,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싶을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열기를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이 테슬라만의 이 소프트웨어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과 차량이 완벽하게 커넥트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의 앱을 통해서 핸드폰과 차량을 커넥트 시키고 있지만 정말 그 차와 핸드폰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차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다라는 거,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되네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RWD는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시작 가격이 5,199만원부터 보조금을 받고 나면 서울시 기준으로 4천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테슬라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테슬라입니다. 색상까지도 추가금이 없는 이 스텔스 그레이라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륜에만 모터를 하나 달아서 280마력이 조금 넘는 정도의 최고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속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후륜에 모터 하나를 단 싱글 모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속하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무디지 않고 굉장히 전기차스럽게 초반에 토크를 많이 몰아놓은 이런 세팅을 갖추고 있어서 초반 가속력이 전혀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충분한 속도가 나왔을 때, 그때 추월시 재가속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출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타는 이 도심 환경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싱글 모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전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RWD는 62kWh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충전 가능 거리는 382km로 인증을 받았고요. 공인 전비 같은 경우는 kWh당 5.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처럼 전비 주행에 가장 유리한 이 가을철 같을 때는 실 전비가 무려 kWh당 8.1km가 나옵니다. 이 차를 출고하고 5,900km를 지금 일상적으로 주행한 상황에서 이 정도 전비가 그냥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듀얼 모터 모델 대비해서 출력은 좀 부족하지만 이 전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RWD의 전비가 좋은 이유는 이 후륜에 모터를 하나 장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차 중량이 1760kg에 불과해요.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차량 내부 곳곳에 ECU가 하나하나 다 있었습니다. 이 조명을 켜는 ECU, 창문을 올리는 ECU, 엔진을 컨트롤하는 ECU, 통풍 시트를 켜는 ECU 등등 이 온갖 곳에 ECU라는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들을 하나하나 다 고전압 케이블로 연결해야 됐습니다. 고전압 케이블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고전압 케이블의 길이가 엄청나고 결론적으로 차의 무게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중앙에 고성능 CPU 하나를 탑재하고 이 고성능 CPU가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 배선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그러면서 차의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이렇게 가벼울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인 전비보다도 실전비가 훨씬 더 나오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진짜 전기차 충전 비용도 원래 저렴하지만 전비까지 좋아서 그 충전 비용마저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점에서 아주 경제적인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죠. 슈퍼차저는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합니다. 카드를 찍고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없이 충전기를 충전구에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는 이 플러그 앤 차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충전 과정이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차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급속 충전 가격 자체도 환경부 급속 충전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환경부 급속 충전 가격은 347.2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차저 충전 가격은 kWh당 339원입니다. 그래서 이 급속 충전을 할 때도 더 저렴하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토파일럿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면 꽤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차선 중앙 유지 잘해주고 차간거리 조절 잘해주고, 물론 이 정전식 핸들이 아니라 토크식 핸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내가 핸들을 잡고 있어도 핸들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라는 알림이 뜨기는 하지만, 이럴 때는 핸들을 이렇게 털어줄 필요 없이 한쪽으로 살짝 힘을 지그시 주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정전식 핸들보다는 불편하지만 이런 나름의 스킬을 알고 있으면 오토파일럿도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차간거리 유지 능력이라든지 커브길에서 조향 능력이라든지 차가 차선 중앙을 딱 유지해주는 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다른 회사들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대비해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규정을 보면 차가 스스로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고 도심 지역에서 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이 개정되고, 또 테슬라 코리아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테슬라 FSD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단지 기대감만으로 테슬라에 904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시고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건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FSD 소프트웨어가 진짜 정식으로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고 구매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 FSD는 이 차에 기속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팔면 그 기능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 테슬라를 사셨을 때 FSD를 또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가 지금 출시되기도 전에 빠르게 이 기능을 구매하시는 건 저는 그 구매 반대일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에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 소음이 꽤 들어온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RWD의 기본 휠은 18인치 휠인데요, 이 18인치 휠에는 한국 타이어의 S1AS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이 S1AS 타이어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 불쾌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전기차 전용 타이어, 뭐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나 이런 진짜 프리미엄 타이어들의 비해서는 확실히 이 타이어의 소리, 그리고 노면을 구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타이어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방향지 시등입니다. 이 방향지 시등이 핸들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핸들이 돌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제대로 눌리지도 않고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방향지 시등 레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똑같은 불편을 느끼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테슬라가 뭔가 철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지 시등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연식 변경으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뭔가 철학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뒤통수를 맞은 느낌, 이런 느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그만큼 이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금방 바꿔줄 수 있다, 이게 장점인지 아쉬운 점인지 참 알쏭달쏭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글래스 루프입니다. 글래스 루프가 기본적으로는 좋죠. 탁 트인 개방감 좋고 디자인적으로 멋있고, 옆에 사람들 태웠을 때 야, 이게 테슬라는 확실히 개방감이 다르네 라는 얘기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차들이 인도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썬루프를 통해서 열이 많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이 썬루프를 닫아 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실내가 뜨거워지고, 특히 이 정수리 부분이 뜨거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저처럼 남자분들은 이 두피 건강 다들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두피에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되면 내 머리카락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 저 진짜 그 느낌이 불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두운 색으로 틴팅을 하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 차단이나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되는 틴팅을 추가로 해서 이 윗부분을 어둡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방식은 효과도 그렇게 있지 않을 뿐더러 테슬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방감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건 여기에 물리적인 선쉐이드를 이렇게 꽂아 놓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전동식 선쉐이드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이 선쉐이드를 닫고 열 때마다 끼워 넣고 빼고를 반복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건 포르쉐 타이칸에 장착된 것 같은 그 전자식 선쉐이드를 장착하는 겁니다. 개방감을 원할 때는 밝게, 햇빛 차단을 원할 때는 어둡게 이렇게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방식,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필름이나 시공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아이나비에서 만든 칼트윈 액티브 시공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필름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직접 시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공을 마쳐봤는데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와, 어떻게 시공이 됐을까? 네, 기본적으로 이 칼트윈 액티브 필름은요, 이 전기 변색 필름입니다. PDLC 필름이라고 하는데 폴리머 디스퍼스드 리퀴드 크리스탈 필름이라는 거죠. 전기의 온오프 스위치 조정만으로 유리를 불투명하게 또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첨단 스마트 필름입니다. 여기 필름에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는 필름의 수많은 액정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입자들에 부딪히면서 난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고요. 스위치를 켜서 전기를 공급하면 필름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필름에 있는 액정 입자들은 전기의 힘에 반응을 해서 즉시 한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딱 정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빛이 정렬된 입자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마치 창문에 블라인드를 활짝 연 것처럼 필름이 완벽하게 투명해져서 이 반대편이 훤히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포르쉐 같은 회사들이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했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천장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는데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 PDLC 필름을 안에 끼워 넣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런 형태가 이 변색 유리 중에서는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천장에 뭔가를 붙였다가 뗐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표면에다가 PDLC 필름을 붙이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유리 바깥쪽에 PDLC 필름을 시공해 놓은 경우에는 반지나 시계나 이런 걸로 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충격을 가할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런 형태로 시공을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마켓에서 PDLC 필름을 붙이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름을 얇게 만드는 겁니다. 필름을 얇게 만들어야지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필름을 얇게 만드는 게 바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 필름의 두께는 75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방막 필름이라서 지금 이렇게 틴팅 시공을 한 다음에도 테슬라 순정과 같은 압도적인 개방감이 확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가 시공 가능한 차량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볼보 EX30, 폴스타2, 폴스타4 이렇게 5개 차량이 시공이 가능한데, 이렇게 얇은 필름을 제대로 부착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에 맞는 필름을 미리 재단해 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썬팅을 시공하는 것처럼 그냥 네모난 필름을 가져다가 이거를 칼로 잘라서 여기에 시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미 이 썬루프의 형태로 필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루기 어려운 이 초방막의 필름을 이 차에 딱 알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 천장 필름 자체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됐지만요, 이 필름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리모컨 자체도 이 순정형 리모컨 형태로 여기 디스플레이 아래에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지금 총 7단계로 투명도가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단계 가장 어둡게부터 7단계 가장 투명하게까지 이렇게 7단계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날씨와 상황에 따라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투명한 레벨 7단계에서는 열 차단율이 57% 정도고요. 완전히 불투명해진 레벨 1 상황에서는 열 차단율이 무려 95%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이 열 차단까지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완벽하게 불투명하게 만들었을 때는 물리적인 선쉐이드를 장착했을 때랑 열 차단율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선쉐이드도 어느 정도 그걸 투과해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선쉐이드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열 차단을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런 필름을 시공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이 필름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 12V 배터리를 방전
실현시키진 않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 같은 경우는 0.0141mAh 최소 소비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12V 배터리를 잡아먹을 일이 그다지 없다는 거, 이런 점들도 칼트윈 액티브를 안심하고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애프터마켓 제품을 시공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건 차량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보증을 안 해주는 제품이니까 내가 이 필름을 지금 수십만 원을 내고 시공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고장 나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 진짜 흉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장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칼트윈 액티브 필름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에서 무려 5년의 보증을 해줍니다. 고장나면 여기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5년의 넉넉한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장의 우려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칼트윈 액티브의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요즘 테슬라 파노라마 sun루프가 좋기는 한데 이게 햇빛이 내려쬐을 때 정수리가 뜨거워진다는 불편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께 이 칼트윈 액티브는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시승해봤는데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그리고 정말 편리한 슈퍼차저 네트워크까지 역시 전기차 시대의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오너분들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얘기하셨던 뜨거운 순정 글라스 루프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는 모델 3의 가장 큰 단점을 가장 스마트하게 보완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정의 개방감은 그대로 누리면서 필요할 땐 완벽한 열 차단까지 해냈으니까요. 지금 저희 영상 고정 댓글에 칼트윈 액티브 홈페이지 신청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여기 링크에서 신청하신 뒤에 현장 결제 시에 10만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폴스타, 볼보 EX30 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테슬라가 비워둔 그 아쉬움을 아이나비 같은 서드파티 브랜드가 완벽하게 채워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혁신은 테슬라가, 완성은 칼트윈 액티브가 한 걸까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